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상이 뒤집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보면서 홍콩에는 두 차례의 아주 큰 인민열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국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1997년을 전후해서 한번 큰 열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두 번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그런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미국 비자를 가졌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떠나지 못해서 결국은 아우슈비츠를 가는 형, 24세의 피터 드러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히틀러의 집권을 보면서 영국으로 몸을 피하는 그런 현명함,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또다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질문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후에 작업을 하다가 김형석 교수님이 쓴 짧은 칼럼을 만났습니다. 백세 일기라는 칼럼에는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입니다. 평안남도 운산군 출신인데요. 해방을 맞았을 때가 25세였습니다. 1947년도 27세 때 월남을 한 거죠. 대단히 현명했던 거죠. 김일성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김일성을 만나서 북한의 구상에 대해서 물을 기회가 있었는데 친일파 숙청, 토지개혁 이런 것을 암송하듯이 이야기를 쭉 털어놓더랍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 말씀이 저것은 저 사람이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주입한 것이고 공산당의 강령은 그 자체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그냥 월남을 했답니다. 이제 평안남도 출신 강동군 출신으로 1923년생이 돌아가신 그 황장엽 선생입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신 분이죠. 그 황장엽 선생이 이제 아마 동향이니까 내려와서 이제 여러 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했겠죠. 해방 후에 탈북할 기회를 놓쳐서 이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김형석 교수님이 일찍 월남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생활 기반을 잡은 것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장엽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김 선생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일찍 오셨네요. 저는 그때 단행하지 못해 인생을 다 버렸습니다. 정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는 참 회한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 말씀은 소련에 가서 철학을 공부한 탓에 변정법만 알았지 세상의 다른 철학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김형석 교수님 칼럼을 보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타이밍, 때를 놓치지 않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 곱하기 방향 이꼴이 바로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선택. 김형석 교수님 그 칼럼을 보면 자신이 알았던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에 북쪽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고 남한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백성엽이나 최명식 장군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죠. 김형석 교수님 말씀은 일제 치하가 가혹했다고 하지만 개인적 공간은 허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치하에서는 오로지 김일성을 이렇게 숭상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공간이 거의 없는 거죠. 절대 충성하든지 아니면은 내려오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을 올라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형석 교수님의 친구 허갑은 공산당 선전부장까지 올라가지만 연안파로 결국 숙청되고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간 다음에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경성제대 때 조선의 3대 수재로 일컬었던 박치우라는 친구는 북한으로 간 다음에 소식이 끊겼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냐? 정답은 없지만 제가 김영수 교수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때를 보거나 어떤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듯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념에 속지 않아야 되고 또 특정 정치인에 속지 않아야 되고 시대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반듯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세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현상이나 사물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념이 눈이 가리거나 그 다음에 허상이 눈이 가리거나 지나친 이상이 눈이 가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없어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나 사물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야기.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뭐를 버리는 거죠. 누군가 이민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지만 뭔가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은 판단과 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것, 단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성이나 합리에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성이나 합리가 참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서 오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참 큰 기회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행운이 함께 해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르죠. 어떻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때 현명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근현대사에 참 많은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진 그런 경험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